너무 부러운 거 같아요. 회사 CEO도 하면서 변호사도 하고. 저는 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건. 그 어려운 걸 하셨구나. 네, 어렵습니다. 이게 참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드디어 촬영이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를 또 오랜만에 또 해야겠죠. 처음부터 저는 위원장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부위원장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목 상태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오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이 좀 아팠었는데 이제 목이 나아서 다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종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끝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면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지난번에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간에서 찍고 나서 그렇죠. 한참 됐는데 예, 그간 참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계속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동안 너무 기분 좋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임 변호사님 또 기업 CEO 아닙니까? 엄청 바쁘세요. 엄청 유명하시고. 네. 너무 부러운 거 같아요. 회사 CEO도 하면서 변호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회사 CEO가 좋아요? 아니면 변호사가 더 좋아요? 변호사가 훨씬 좋죠. 그래요? 아는 변호사님들 회사 CEO 하려고 또 그러시는데요. 왜 좋아요? 월급 날만 되면은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직원을 많이 두고 계신 사무실이나 본부업인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회사 생활 관련해서 회사 또 CEO의 입장, 또 회사원의 입장에서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건은 좀 많이 해보셨어요? 예, 저는 좀 해본 편입니다. 그래요? 주로 어떤 사건을 하셨어요? 저는 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건. 그 어려운 걸 했습니다. 하셨구나.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기억나시는 사건 있으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사시던 주민분들이 개발에 반대하시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살던 곳을 좀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셔서 네. 이제 그래서 좀 그런 주민들을 대리해서 다투었던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재개발을 사건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재건축과 재개발 특별히 같이. 가리지 않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너무 아쉬운 건 네. 사건을 할 때 저도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투자를 했으면 되는데 네. 궁금한 게 이제 재개발 우리가 이제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찬성하는 원주민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원주민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좀 세력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게 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의율을 채워야 되는데 그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서로 설득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리고 막상 동의서를 받았는데 또 동의서가 잘못됐다. 또 그렇게 다투면서 또 몇 년 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 사업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반수인가 아니면 뭐 3분의 2 그 요건이 다 다른 거예요? 요건이 다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3분의 2인 경우가 3분의 2. 많습니다. 예. 그러면 3분의 1을 예를 들어서 딱 겨우 맞췄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싫어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또 포기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동의서가 뭐 문제가 있다. 이 사업 절차에 문제가 절차 있다. 문제를 예, 그러면서 계속 좀 또 소송을 소송하면서 제기하십니다. 네. 재미있기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재개발되면 아무래도 좀 집값도 좀 오르고 좀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래 사셨던 분들은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당장 이사를 하고 그리고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그렇죠. 예,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계속 이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찬성하실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이사 나갈 거 생각하면 너무 귀찮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집이 또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기대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게 네. 기반시설 설치하면서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이 본인은 뭐 권리금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임차 돈을 잘 벌고 문제. 있을 네, 수도 맞아요.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100% 보장받지 그렇죠,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보장받는 게 소유주만 원칙적으로 보장받고 세입자는 보장이 어렵죠. 세입자도 영업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보상을 받지만 그래도 평생 일궈오신 그렇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억울한 억울하죠. 마음이 또 드실 수 있죠. 네. 예. 이거를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 브루클린 이러면 되게 좀 빈곤층도 많고 또 범죄도 많고 이런 걸로 봤는데 거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굉장히 좋아졌고 핫해졌고 대신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도 엄청 오르고 그렇죠.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또 딴 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익적 측면도 있고 살고 있는 분들이 또 내가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재산 올려가지고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왜 방해를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익도 있고 사익도 있어서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추방되는 정도로 되는 거면 그건 공익에 좀 반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원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막 소위 말하는 딱지를 살려고 해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막 집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집값 상승의 또 원인이 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좀 낡았어. 그럼 이걸 뭐 재건축을 하고 싶다. 뭐 층수를 막 올리면 막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또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네. 되는 것 같고 근데 조 변호사님도 이제 투자를 못한 걸 아쉬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더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 조정이 굉장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좀 부동산의 좀 특수한 부분이고 저는 부동산 소송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도 부동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아닌 건 다 부동산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동산이면 제일 대표적으로 금전이나 뭐 미술품 이런 건데 부동산은 이런 우리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나 다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팔았을 때 이제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그래서 청구하는거나 아니면은 뭐 팔았던 사람이 또 내가 잘못 팔았다 그래서 말소해달라거나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겹치는데 임대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 소유자도 있지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은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 많이 하시는 거고 임대인들은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나가라 인도해달라. 옛날에 명도 소송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 인도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토지 인도, 뭐 건물 인도 이런 것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마나 눈 오면 누수 관련해가지고 소송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이런 소송도 엄청 많고 서민들하고 다 겹치는 문제라 오늘 부동산 이슈는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사실 부동산 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주제가 딱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동산의 그 건축물의 생애 주기 혹은 그 앞 단계의 토지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밸류 체인에 따라서 이 법적인 분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건설 금융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뭐 기본 민사적인 문제, 건설 금융 같은 경우에 신탁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거기서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게 망가지면은 망가진 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집행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완성되면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부터 뭐 분양에 대한 문제가 앞서 있을 것이고 정말 온갖 이 문제의 온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데 저도 참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느끼지만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거랑 맞물리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하는 임차권 보증금 반환 소송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제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임차인도 월세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빌려준 사람도 이제 월세 못 냈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이제 나가라 했을 때 인도 소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이따가 질문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인도 소송 했을 경우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인도 소송 했을 때 집행하는 거 이런 것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이라고 할게요. 청년이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를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법률적인 관계 또 이제 이게 또 재건축도 되고 또 뭐 상가도 사고 또 뭐 경매까지 되고 하는 과정을 한번 생로병사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